네, 강프로입니다. 자, 오늘 두산 로보틱스가 그쵸 며칠간의 조정을 끝마치고 한 8%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신고가, 매물 소화, 그리고 추가적인 상승, 돌파 관점에서 공략, 눌림목 공략을 할 수 있죠. 눌림목 공략을 할 수 있는데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눌림목 공략이 가능합니다. 자, 돌파 관점에서 공략을 하는 건 개별주에 한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로봇, 그리고 AI,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관련돼서 대장주죠. 포스코 DX하고 함께 대장주입니다. 자, 아래다가 제가 포스코 DX를 깔아놓고 같이 볼게요. 자, 보세요. 다른 것 같지만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죠. 왜 이런 상황이 나올까요? 자, 보세요.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상승을 했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대략 한 11조에서 12조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두산 로보틱스는 상장되고 나서 시장이 좀 안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영향, 그리고 여기 상장 이후에 흥행에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그 흥행에 대한 부분까지 감안을 했을 때 대략 이 상장 시점의 시가총액이 3조 원대였고요. 이때 당시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요거랑 비슷한 정도의 움직임을 보였다는 거죠. 자, 그렇다는 건 시장에 대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고, 시장이 안정화되는 11월 달에 들어서 그쵸, 시장 대비해서 훨씬 더 큰 폭의 강세를 보였는데 그것조차도 신고가 구간에서 훨씬 더 강한 움직임을 보였다. 근데 최근 들어서 그쵸, 매물 소화 과정을 마친 포스코 DX까지 뒤에서 밀어주니까 추가적으로 시세가 발생을 한 겁니다. 자, 두 종목이 정확하게 같이 간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한 종목이 빠지잖아요. 시간차로 한 종목도 빠질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건요, 앞으로 좋아질 만한 내용을 가격이 먼저 반영하면서 주가가 폭등하기 시작하는 거고, 주가가 급락하는 구간은요, 앞으로 나빠지는 부분을 먼저 가격 반영을 시키면서 주가가 폭락하는 상황까지 나옵니다. 그렇다는 건 앞으로 나빠질 부분을 작용한다는 건 지금 나빠서 앞으로 더 나빠진다, 이런 경우가 있긴 하겠지만 어차피 그거는 우리하고 관계가 없는 이야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신고가 매매를 해야 된다고 제가 누차 이야기를 드렸으니까. 자, 두산 로보틱스는 이미 좋지 않아요. 미래 가치를 반영해서 좋다는 겁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잘 보세요. 두산 로보틱스는 지금 적자입니다. 그쵸? 그러면 포스코 DX는 어떨까요? 자, 보세요. 포스코 DX는 어때요? 흑자기는 하지만 시가총액 기준에서 비싼 주식이에요. 그러니까 주가가 더 간다는 겁니다. 이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지 않으면 절대로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 수 없다. 자, 그러면 결론은 하나예요. 우리가 매매하는 과정에서 체크를 하고 우리가 보고 판단하고 이해를 해야 되는 그 상황은 한 가지 내용밖에 없는데, 그건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 자, 두산 로보틱스는 지금 시가총액이 7조 6천억입니다. 지금 현재가 기준이고요. 그런데 지금 적자 기업이라고요. 10조에 달하는 기업이 그쵸, 한 20% 정도만 더 추가적으로 올라가면 10조 가까이 시가총액이 뜨는데, 10조면 한국에서 대형주군으로 분류를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적자다. 그래서 주가가 더 올라간다. 자, 증권사 리포트에서는 그쵸, 실적 개선에 대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목표가 유지, 그쵸, 미래가치 인정한다. 앞으로 스마트 팩토리에 관련된 거 인정한다. 하지만 지금 실적 대비해서 주가는 과도한 평가를 받고 있다. 당연하죠. 주가는 미래가치를 반영하면서 올라가니까. 그런 말을 믿어가지고는 이런 종목을 못 사요. 근데 이런 종목들은 중요한 게 뭐라 그랬습니까? 이런 종목들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떨어지는 걸 기다렸다 매수하는 게 아닙니다. 자, 실적이 좋아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눌림목 기다리는 게 맞아요. 네, 실적 확인해야 되니까. 실적이 나오기 전까지 언제 100% 어느 정도까지 수치를 딱딱딱딱 맞춰서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펀드에서 그러나? 어떤 기관에서 그러나? 어떤 외국인이 그러나? 아니, 월가에서 그 펀드 매니저 하다 온 사람이 엑셀 시트를 쭉 놓고 아마존에 대한 실적 평가도 하고 앞으로의 밸류에이션도 하고 애플에 대한 밸류에이션 여러 가지 막 쭉 하던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가는 어차피 미래 가치를 반영해서 갑니다. 기본적으로 테슬라는요, PER이 80배를 받고 있습니다. 80배를. 테슬라 PER이 80배라는 건 앞으로 80년 동안 벌 돈을 땡겨다가 와가지고 주가에 적용시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400불에서 100불까지 떨어지고 지금 200불 정도로 반등이 나온 그 상황을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지금은 그쵸, 지금은 폭락을 하고 다시 반등한 구간이 80배라는 건 어차피 주식은 비싼 주식이 더 간다는 게 그냥 확정이 된 겁니다. 이거는 검증을 그냥 수십 년, 한 근 100년에 거쳐서 다 그냥 결정이 된 거고, 사실상 그냥 사람이 읽고 쓰고 먹고 마시고 할 때부터 다 이런 식으로 거래가 돼 왔던 겁니다. 자, 한국에서 뭐가 있습니까? 권리금 개념이 있죠. 미국이라도 없을까요? 그쵸? 그렇게 거래가 되고 있는 게
주식시장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되고 우리는 무한정 올라가는 주식은 없기 때문에 그 첫 번째 구간을 공략한다. 그 첫 번째 구간을 공략한다. 그쵸? 그리고 매물 소화 과정이 거치고 나서 추가적으로 상승하는데 실적이 전환되어 있지 않은 그 부분에서 가격적으로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주 안에 수익을 전환시킬 수 있는 구간을 찾았을 때 심리를 안정시킬 수 있고 두산 로보틱스 같은 종목을 매수할 수 있다. 그렇죠. 지금은 가격이 중요하다는 거고 지금 다시 새로운 시작점에 올랐습니다. 자, 그리고 뒤에서 포스코 DX가 어떻게 됩니까? 쫙 밀어주죠. 그렇죠.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을 집중해서 보는 것만이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 부분 절대 잊지 마세요. 자, 그래서 그 가격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기 전에 제가 연초, 그렇죠, 24년 연초 기준에서 이벤트를 진행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안내사항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여기 보고 계시는 내용은요,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입니다. 무료로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특징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신고가만 진행을 한다. 그래서 제가 두산 로보틱스를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내용 확인해 볼게요. 두산 로보틱스만 신고가 종목이 아니죠. 포스코 DX도 신고가 종목이죠. 그렇죠. 정확하게 포스코 DX 들어간 내용 있죠. 그렇죠. 이런 매매를 할 수 있는 건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되어 있기 때문이고 두산 로보틱스 그렇죠. 다른 종목의 신고가는 어떤 식으로 진행될까?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볼게요. 자, 12월 28일 8시 52분, 8시 55분 장시작 전에 들어갔다. 그렇죠. 정확하게 왜 장시작 전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신고가를 갖기 때문에. 신고가는 뭘까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신호탄이 된다. 왜? 주가는 가격이 먼저 반영하니까. 삼성전자, 테슬라, 애플, 엔비디아, 미국 증시, 한국 증시, 하이닉스, 에코프로까지도 다 동일하게 다 그 작용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고가를 알고 있는 것만이 내가 장기적인 수익 모델을 만들 수 있는데 자, 어떤 식으로 신고가 종목이 움직이는지 그 내용 한번 볼게요. 레고캠 바이오. 자, 보겠습니다. 레고캠 바이오 보세요. 12월 22일부터 급등을 했죠. 오늘 언제입니까? 12월 28일이죠. 8시 52분. 그쵸? 자, 오늘도 5%대 강세를 보입니다. 시가 대비해서 거의 한 3% 정도 수익 구간에 있는데 이게 오늘만 공략을 했을까요, 제가? 쭉 올려서 보면 신고가 돌파 구간을 정확히 공략한 내용을 12월 22일, 그쵸? 8시 54분, 레고캠 바이오 정확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쵸? 조작할 수 없는 화면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 레고캠 바이오 8시 54분. 자, 정확하게 보겠습니다. 12월 22일 49,700원에 체결이 됐고, 지금 오늘 고가 기준에서요, 67,100원까지 올랐다. 어느 정도까지 올랐나요? 그쵸? 거의 한 40% 정도의 상승세가 나왔다. 자, 긴 말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구간 있죠? 화요일 날 25일 끝나고 그쵸? 연휴 기간 끝나고 화요일 날 이번 주 화요일 엊그제입니다. 그때 얀센의 기술 수출 발표가 나왔습니다. 제가 그 정보를 알고 있었을까요? 전 레고캠 바이오에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왜 그 전날 내가 매수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죠. 주식을 싸게 사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싸게 살라 그러다가 많이 당해본 경험이 있어서 주식은 절대 싸게 사지 않는다. 그래서 돌파하는 부분을 확인하고 나서 정확하게 돌파 구간 확인하고 뭐 한 겁니까? 바로 시장가로 질러서 매수를 한 거다. 결과는 그쵸? 22일 급등, 연휴 끝나고 26일 급등, 어저께 그쵸? 6% 급등, 오늘까지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결과 한 40% 정도 수익 구간에 들어왔다. 자, 이런 매매를 할 수 있는 건 무조건 신고가 구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2일 들어간 종목 하나만 더 볼게요. 시간 관계상 시노펙스 보면 8시 53분, 8시 53분 장시작 전이죠. 시노펙스. 자, 내용 보세요. 시장의 주도주라고 불러야겠죠. 이 정도면. 이 정도까지 강세가 나왔는데 시장의 주도주가 아니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이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22일 날 어떤 식으로 진행됐는지 한번 볼게요. 시가 5,200원. 그쵸? 권리락을 4.69%만큼 맞았기 때문에 여기 5,213원으로 돼 있는데 수정 주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종가 11% 상승, 고가 23% 상승, 스윙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고가에서 매물 좀 나온다 그래서 굳이 먼저 매도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6% 상승, 그 다음날 9% 상승, 오늘까지도 급등을 하고 있죠. 왜 올라갈까요? 미래 가치를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자, 시노펙스 시가총액 얼마인 줄 아세요? 5,500억입니다. 어저께 기준이고 오늘은 더 올랐습니다. 6,000억 가까이 될 거예요. 그런데 22년 기준에서 이 실적을 보면 129억입니다. 비싼 주식이에요. 비싼 주식이 더 간다는 걸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그 시작점에 있는 게 신고가 매매의 핵심 원리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정확하게 돌파 구간에 공략한 지점. 자, 이 내용만 한번 더 볼게요. 시노펙스를 제가 왜 공략을 계속했는지. 다른 종목들도 많은데 그렇죠? 이 내용만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12월 20일 시노펙스 사라. 자, 12월 19일 두산 로보틱스 정확하게 나오죠. 그렇죠? 돌파한 구간. 그렇죠? 정확하게 요 구간입니다. 그렇죠?
요 구간인데 올라갔다 내려갔다 다시 올라가는 그 구간이 발생하는 거예요. 왜? 신고가니까. 그쵸? 올려보면 계속 나옵니다. 계속. 자, 시노펙스 사라. 아니, 올라가는 과정에서 사라. 급등. 신고가만이 이런 매매가 가능하다. 자, 내가 매매하는 과정에서 정말 자꾸 물리고요. 이 주도주를 잡고 싶은데 잘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요. 소통방으로 이번 기회에 들어오세요. 무료로 진행을 하고요. 24년에는 진짜 신고가 매매를 하셔야 힘들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만 딱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그 번호로 제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로 진행하고 단 1000분 한도로 진행을 한다. 그쵸? 근데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제가 입장 링크를 보내드릴 수 있게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기 신고가에 대해서 하도 강조를 드렸으니까 신고가 검색기, 그리고 이 검색기에 나온 종목들을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는지, 그쵸? 이 수익 모델에 대한 내용을 제가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이 내용까지 제가 함께 공유를 해드릴 텐데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 그리고 수익 모델, 신고가 검색기까지 모두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두산 로보틱스로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자, 두산 로보틱스 보면요. 오늘 급등을 한다. 매수 가능합니다. 하지만 2주 안에 전환될 수 있는 가격대, 내가 정확한 가격대를 어느 정도에 잡아야 되는지 확실하게 제가 아까 전에 보여드렸죠. 소통방에서 진행한 내용. 19일 시가 108,700원, 지금 얼마? 11,800원. 2주 기간 아직 안 됐습니다. 추가적으로 돌파하는 관점을 충분히 노릴 수 있고, 내가 이 구간에서 판다고 하더라도 리스크가 없다. 그리고 오늘 디테일하게 가격을 잡아서 다시 매수한다고 하더라도 전혀 위험 요소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장 관련해서도 철저히 그 소통방에서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했을 때 추가적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두산 로보틱스가 중요하니까 가격대를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두산 로보틱스에 어떻게 가격을 잡을까, 그리고 보유 기간을 어느 정도로 가져갈까,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디테일한 가격대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준비를 해온 겁니다. 자, 요 내용을요, 제가 20페이지에 걸쳐서 아주 정성스럽게 준비를 해놨는데,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리면 한 2시간, 3시간씩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편집 시간도 길고, 저도 좀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내용을 준비를 해온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두산 로보틱스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올 한 해도 고생 많으셨고, 두산 로보틱스가 말일날까지 강세를 보여서 상당히 기분이 좋은데, 일단 보유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몰빵은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다른 신고가 종목을 어떤 식으로 공략을 해야 되는지,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내용을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올 한 해를 뒤돌아보니까 구간별로 큰 수익이 나왔었던 종목들이 꽤 많이 보입니다. 1월 달에는 AI 관련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2월 달부터는 2차 전지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였죠. 자, 그리고 나서 3월 달이 되니까 AI 반도체 관련주들이 신고가를 만들면서 5월 달부터 시세를 큰 폭으로 냈죠. 저가부터 따진다면 한미 반도체와 같은 종목들도 올 한 해 6배 정도의 시세가 나왔습니다. 혹시라도 올해 수익을 보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요, 어떻게 시세가 움직이는지 반드시 익혀 놓으셔야 되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어중간한 종목들 사고팔고 하지 마시고요. 딱 한 종목에 비중을 제대로 넣어서 확실하게 수익을 보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23년 12월 달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고요. 이 종목은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갖추고 있는 데다가 이 규모가 40%를 넘나들고요. 호황기 때는 50%를 넘나드는 역대급인 이익 구조를 갖추고 있어서 대체 불가능한 기업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 현재 주요 거래처는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엔비디아까지 모든 반도체 업체를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재무제표 상황을 보면요, 이익률 자체가 넘사벽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넘을 수 없다는 거겠죠. 첫 번째 급등 포인트를 보면요, 앞서서 보여드렸었던 실적은요, 23년도 개화 시기에 접어들었었던 AI 반도체의 실적이 포함되지 않은 실적입니다. 자, 그런데 올 한 해 개화 시기에 접어들었었던 새로운 반도체의 실적치가 더해지면요,
질적인 성장보다 양적인 증가가 함께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런 부분을 한미반도체가 이미 시세로 보여줬죠. 저가부터 6배 강세를 보인 상황이 있습니다.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이죠. 어떻게 매매를 했느냐? 5월 25일 날 그쵸? ISC를 49,800원에 매수를 했고요. 자, 그리고 나서 2달도 되지 않아서 한 100% 정도의 수익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근데 6월 2일 날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면, 자, 한미반도체 26,000원까지 올려서 잡겠다는 내용이 있죠. ISC와 함께 새로운 반도체 관련 종목입니다. 이때 당시 가격이 25,650원이었는데 그냥 올려서 잡으라는 거겠죠. 지금 현재 한미반도체 가격이 62,000원인 걸 본다면요. 항상 주가는요. 신고가 이후에 공략하는 것이 좋고, 그랬을 때 단기간에 100% 수익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ISC도 그렇고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급등 포인트를 보면요. 자, 개인용 PC를 비롯해서 서버, 클라우드,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까지 기본적인 PC 구조와 동일하고요. 새로운 반도체의 구조도 동일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자, 근데 한미 반도체의 상승 이유도요. 이러한 구조가 동일하게 진행되기 때문이고 이 구조는 절대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11월 달에 새로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온 디바이스까지 더해지면 비메모리의 사용처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이 기업은요. 질적인 부분에 대한 성장이 아니라 양적인 증가까지 이룰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한미반도체의 시세를 보면 아직은 굉장히 저렴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세 번째 상황을 보면요. 엔비디아의 실적인데요. 이건 올해 초 대비해서 4배 정도의 상승폭이 나왔고요. 그 주가도 그 정도가 당연히 올랐죠.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예상하는 게 아니라 확정치를 보고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어야 됩니다.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ISC도 그렇고요. 한미반도체도 그렇고 확정된 내용이 있었죠. AI에 대한 개화 시기에 맞춰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강세를 보이는 구간이 있었고요. 엔비디아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요. 생각해보시면 세력들이 어찌할 수 없는 정도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확인하는 데는 확정치가 필요하다고요. 엔비디아 실적만큼 확실한 재료가 있을까요? 엔비디아의 실적의 증가세는요. 앞으로 다가올 AI 반도체의 수요 증가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리고 그에 맞춰서 단가는 폭증하고 있는 상황인 게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 연결이 되고요.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올라온 그런 상황입니다. 한미반도체만큼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 있다는 게 하이닉스를 포함해서 삼성전자의 시세 그리고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준비한 4분기 대시세 종목, 내년 초까지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본적으로 신고가 구간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하락에 대한 저항성은 충분히 갖춰져 있는 종목이고 이미 시세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얼마에 사는 걸 텐데 제가 그런 부분까지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무료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매하는 과정에서 수익이 잘 안 난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